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5세 단독가구입니다. 지난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기초연금에 탈락했습니다.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그래서 집을 팔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요즘 걱정이 많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를 만났는데 자식들도 잘 키워 결혼시켰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재산도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현재는 고향이 그리워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친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탈락시키면서 저보다 훨씬 부자인 복수국적자 친구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기초연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한심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정책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인데요. 복수 국적자라고 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정부에서는 복수 국적자라고 해도 국내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 시 연속해서 60일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는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91일 이상이 경과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어서 국내에 세금을 거의 안 낸 분들에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한 방송사의 복수 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조사해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복수 국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조사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의 해외 재산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 국적자는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 재산만 없다면 얼마든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복수 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복수 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1757명, 서울 1294명, 인천 421명 등으로 5,000명이 넘는 복수 국적자들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수 국적자 관련법 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4명 중 1명꼴인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매달 5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수 국적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 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는데요. 복수국적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는 기초연금뿐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국외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외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최소 건보료만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복수국적이 허용된 2011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지만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만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은 그동안 세금을 아무리 성실하게 많이 냈어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지역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국민연금과 세금을 내고 살아온 어르신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국외의 정확한 재산 조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정서상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부 여당과 기초연금의 전체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연금개혁보다도 지금 당장 큰 돈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연계감액,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